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는 조희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보낸 이유는 제가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살면서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허둥지둥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굽는데도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 생각뿐이었죠. 요즘 거래처가 줄어들어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했고 월급도 몇 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제 월급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든든함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제 월급보다 훨씬 많았고 그 덕분에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었죠. 물론 넉넉하게 산 건 아닙니다. 아직 집 대출도 남아있고 둘째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첫째는 취업했다가 회사를 그만둔 뒤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서 집에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TV 뉴스라도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그날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나 이번 달 말에 그만둔다. 순간 손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만둔다고? 응. 무슨 말이야? 남편은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이제 됐어. 30년 넘게 일했잖아. 아니, 그게 무슨, 좀 쉬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야. 남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각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쉬고 싶다는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지쳐서 더는 버티기 힘든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눈밑은 푹 꺼져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이 늙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늘 가장처럼 버티고 있는 남편만 봤지 나이 들어가는 남편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현실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집 대출, 생활비, 둘째 학비, 첫째 용돈,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노쇠한 양가 부모님들. 수많은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산기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은 못했습니다. 지친 얼굴의 남편 앞에서 돈은 어떻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퇴직금도 있을 거고 조금 쉬다가 다시 일 찾겠지.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자꾸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남편은 회사에서 개인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머그컵, 명함 케이스, 오래된 다이어리, 그리고 셔츠들. 저는 세탁을 마친 셔츠들을 장롱 한쪽에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입던 셔츠들이었어요. 파란 줄무늬 셔츠, 회색 셔츠, 흰 와이셔츠, 한 벌, 두 벌, 세 벌, 차곡차곡 접어넣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셔츠들을 앞으로 얼마나 입게 될까?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셔츠를 새로 샀습니다. 목 부분이 다르면 바꾸고 유행이 좀 지난 것 같다 싶으면 바꾸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출근하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롱 안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셔츠들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지난 30년이 그 안에 접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인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도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저도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버틴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텅 비어 있던 거실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도 자고 있었고, 퇴근하고 돌아와도 같은 자세로 TV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나 간다. 아침에 신발을 신으며 말하며, 응.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출근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옆 탁자에는 과자 봉지와 커피컵이 놓여 있었고요. TV에서는 종일 틀어놓은 듯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오늘 뭐 했어? 제가 물으면 그냥 늘 비슷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불러서 탁구를 치러 가기도 했습니다.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채용 사이트가 열려 있더군요. 이력서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알아보고는 있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원한 회사들이 전부 결과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불합격, 불합격, 미열람, 불합격. 짧은 단어들이 화면 메모장에 줄줄이 떠 있었죠. 괜히 본 것 같아 얼른 화면을 닫았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단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저는 차마 이력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자존심만 건드릴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면 남편도 힘들었을 겁니다. 퇴직 직전 몇 년 동안 남편은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가끔 술 기운에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회사라는 게 참 웃겨.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장인들이 다 하는 푸념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그때부터 이미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친정엄마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목돈이 나갔습니다. 엄마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안 해드릴 수도 없었어요. 먹는 게 불편해서 몇 달째 죽만 드시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시아버지 허리 수술비도 보태드렸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었지만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월말이 되면 자동이체 문자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카드값,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게다가 둘째 학비는 여전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도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고요.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는 저녁 준비와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참다가 말이 나왔습니다. 강진 아빠, 왜? 뭐 좀 해보면 안 될까? 남편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뭘? 알아보는 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던가. 순간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럼 어떡하라는 건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좀 쉬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눈가에 순간 스쳐 지나간 감정을 봤기 때문입니다. 화난 표정 같기도 했고 억울한 표정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자존심이 상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청소기 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졌죠.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무너진 자신감을 붙잡고 있었을 테고 저는 저대로 점점 커지는 불안과 싸우고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안으로 숨어들고 있었고 저는 점점 현실이라는 벽 앞에 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건. 남편이 퇴직한 후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 걱정도 컸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나만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비가 부족해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둘이 같이 걱정하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계란 한 판 가격도 올랐고 과일은 예전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된장, 참기름, 김치, 두부 같은 기본 식재료만 담았는데도 금액이 꽤 나왔죠.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있는데 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 진짜 장난 아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사면 되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금만 사? 응, 필요한 것만 사면 되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도 꼭 필요한 것만 샀거든.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당신 돈 벌 때는 이런 말 안 했잖아.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애들 생활비며 학비만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알지.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300은 그냥 나가. 퇴직금 있잖아. 남편은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사람처럼요. 퇴직금이 무슨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말에 제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예민하다니.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자동이체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도 저였고요. 혹시라도 카드값이 많이 나올까 걱정하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퇴직 후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해보다 답답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오랜만에 만나니 다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한 친구는 남편이 퇴직 후 세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 나랑 여행 다니며 살 거래. 친구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웃으며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반짝이는 목걸이와 반지 세트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영감 주식 투자한 게 대박났어. 세상에. 이번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다니까. 다들 부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최종 합격했어. 그날 점심값은 그 친구가 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친구들은 축하해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퇴직한 집,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아들들, 줄어드는 통장 잔고,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되는 현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비교하면 끝도 없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계속 비교하게 되더군요. 예전엔 그래도 친구들 중에 나름 안정적으로 가장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우리 집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벗어놓은 옷이 널려 있었고 탁자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그대로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탁기 옆에는 빨래 바구니가 넘쳐나고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응. 배고픈데 저녁 뭐 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고 집에 오는 내내 미래 걱정만 했는데 돌아온 건 저 말 한마디였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표정을 보지 못한 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해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청소기 한 번.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서만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미래를 걱정하며 잠들고 있는데 남편은 아직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비상금, 아직 끝나지 않은 대출, 자리 잡지 못한 아이들, 언젠가 닥칠 우리의 노후, 준비되지 않는 양가 부모님들의 노후. 저는 그 숫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반면 거실에는 TV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남편이 퇴직한 뒤로 제 하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떠다녔어요. 이번 달 카드값, 대출이자, 둘째 학비 지원, 생활비. 예전에도 돈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미래가 보였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직원 몇 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 김대리가 휴대폰을 보며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 있나 보네. 제가 묻자 김대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어제 꽃바구니 주문이 또 들어왔거든요. 꽃바구니?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김대리는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예쁜 비누 꽃바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일 축하 꽃바구니, 승진 축하 꽃바구니, 개업 선물 꽃바구니, 전부 비누꽃을 사다가 직접 만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너가 다 만든 거야? 네, 예전에 플로리스트 자격증 땄었거든요. 요즘엔 또 꽃 대신 비누꽃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도매로 사서 주말에 주문받고 직접 만들고 있어요. 아니, 가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문이 들어와? 네,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김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였는데 이제는 부업이 됐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부러워졌습니다. 얼마나 버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대리가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많을 때는 꽤 도움이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수술 때문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도 부업 덕분에 잘 넘어갔죠.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부업? 회사 다니면서?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김대리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내 월급만으론 부족한데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처음 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머릿속에 있던 고민이었죠. 다만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회사 다니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기를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빵. 저는 원래 빵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생일 케이크도 직접 만들곤 했고, 쉬는 날이면 쿠키를 굽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그때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과제빵 학원, 바리스타 자격증, 중장년 취업과정, 검색창에 이런 단어들을 계속 입력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상담을 마치고 등록서를 쓰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회사, 퇴근 후에는 학원, 집에 돌아오면 10시가 넘었습니다. 하루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처음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것도 쉽지 않았고 크림을 일정하게 짜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식빵이 제대로 풀지 않아 혼자 속상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집 걱정만 했습니다. 대출 걱정, 생활비 걱정, 아이들 걱정. 하지만 학원에 있는 시간만큼은 그런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몇 달 뒤에는 주말마다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야 해서 몸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알림이 울리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나가면 신기하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카페 안에는 가쿠 빵 냄새가 가득했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바리스타 공부도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 우유 스티밍, 커피 원두 종류,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배우는 재미도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식탁에 앉아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움직이는 동안 남편의 생활은 그대로였죠. 그래서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냐고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거든요. 물론 몸은 좀 힘들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죠. 주말이면 침대에 쓰러지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만큼은 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작은 걸음이었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움직이는 삶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불안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 인생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베이커리를 배우고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안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도 익숙해졌고 제과제빵 자격증도 땄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일이 조금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왔는데 직원들이 생각보다 좋아했습니다. 희용 씨, 이거 진짜 직접 만든 거야? 네, 집에서 연습한 거예요.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립 서비스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선배님, 혹시 저희의 어린이집 답례품 쿠키도 주문 받으실까요? 그게 제 첫 주문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주문 내용을 적어 놓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솜씨를 믿고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주문을 시작으로 조금씩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직원의 소개, 교회 지인의 소개, 아파트 주민의 소개,
주문은 아주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퇴근 후 밤 늦게까지 쿠키를 굽고 포장하는 날도 많았죠.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쿠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옆으로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엄마, 왜?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만 주문 받을 거야? 그럼 스마트 스토어 하면 되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자 아들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만들어줄게. 사실 첫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취업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답답할 때도 많았고 속상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아들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상품 사직은 이렇게 찍어야지. 설명도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스토리도 넣어. 몇 시간 동안 둘이 머리를 맞대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상호 이름도 정하고 상품 사진도 올렸죠. 완성된 화면을 보는데 괜히 뭉클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가게였지만 제 이름으로 만든 첫 사업이었으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주문이 쏟아진 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방문자 수만 조금 늘어날 뿐 주문은 없었어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었어요. 정말 처음 보는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고작 쿠키 세트 몇 개였지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어. 아들도 웃었습니다. 겉봐, 된다고 했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포장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혹시 고객이 실망하면 어쩌나, 맛이 없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지만 사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쁜 일은 몇 달 뒤 찾아왔습니다. 어느 학원에서 답례품 쿠키 단체 주문 문의가 들어온 겁니다. 60세트. 저에게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주문서를 확인하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기도 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반죽을 하고 새벽까지 포장을 했죠. 거실에는 포장 상자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예전 같으면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웃음만 나왔어요.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택배를 접수하고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몇백만 원도 아니었고, 인생이 바뀔 만큼 큰 돈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남편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도 아니었고, 누가 준 돈도 아니었죠. 제 시간과 노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예전처럼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보태야지. 그 말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돈 앞에서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은 마음 편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어느 주말에는 백화점에 들렀다가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가격표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 상자를 열어보는데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비싼 명품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선물 하나 했을 뿐인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군요. 며칠 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고생이야.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일까지 하고 대단하다. 저는 민망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스치는 표정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었죠. 예전에는 가족들이 남편을 바라보며 칭찬했었는데, 이제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떠올랐습니다. 대출, 생활비, 노후, 아이들 문제. 그런데 이제는 그 사이에 새로운 생각 하나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보면 어떨까? 물론 지금 당장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걱정이 아닌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설레임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하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남편은 우리 집 가장이었고, 저는 그 뒤에서 가정을 꾸려왔죠. 물론 저도 직장을 다녔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있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퇴직한 후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무렵 들어와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보곤 했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다음날 납품할 쿠키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리본을 묶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었죠. 작업에 열중하고 마지막 상자까지 모두 포장을 마친 후 저는 노트북으로 온라인에 올릴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옆을 지나더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묻자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어, 별소리를 다 듣네.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말하더라. 뭐라고? 야, 강모는 좋겠다. 요즘은 아내가 먹여 살리잖아. 남편은 웃으며 따라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알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아이들 학원비 대고 대출 갚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내가 먹여 살리는 남자라는 농담을 듣는다는 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휴대폰도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죠. 저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 스토어 주문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맞은편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영아, 응? 나도 뭐라도 좀 해볼까? 예전 같으면 바로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이제라도 움직이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고, 답답했고, 서운했고, 원망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퇴직 전 회사 다니던 시절의 당당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두려움 같은 게 보였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제가 묻자 남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참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명함이 자신의 이름보다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하면 좋을 줄 알았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안 일어나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되고 그랬겠지. 근데 막상 나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요. 회사에서 밀려났고 자신감을 잃었고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진 것이겠죠. 다만 저 역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천천히 찾아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난 이제 당신한테 기대 안 할 거야. 그 말은 화를 내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비난하려고 한 말도 아니었죠. 오히려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월급을 바라봤고, 남편의 미래를 바라봤고, 남편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을 수도 있고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이상 싸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성이 높아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날은 둘 다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또 쿠키를 굽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그런 모습이 외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고, 저도 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결혼은 서로 기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결혼은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두 발로 서면서도 같은 집 안에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도 남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 가족의 앞날 역시 알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편의 퇴직은 우리 부부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쉰이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